네,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. 자, 배움에는 끝이 없죠. 네.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저희가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아침 시간 선물해 드립니다.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명쾌한 이유를 찾아주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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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앞서 오프닝에서도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주제 바로 일단 키워드를 만나보겠습니다. 네. 애정일까? 가스라이팅일까? 오늘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 네. 연인 간 데이트 폭력 사건의 원인으로도 이 용어가 뉴스에도 등장을 맞아요. 많이 하고 또 최근에 이 사이비 종교 JMS 성폭행 사건 설명할 때도 이 용어가 등장을 했었습니다. 가스라이팅 일단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? 왜 교수님? 가스 불 켜다? 왜 그런 거? 근데 이제 그게 가스등이라는 영화, 예, 예. 가스라이트라는 이게 1930년대 영화인데 거기서 나온 남편이 극 중에서 남편이 아내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기력화시켜요.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가로 열고 나 없이 가로 닫고. 그래서 이제 비극이 만들어지거든요. 근데 그 영화가 1930년대에 지금 봐도 굉장히 집요하고 악의적이었어요. 오. 근데 이제 그 포장은 사랑, 그다음에 애정. 그런데 1930년대에 그걸 본 사람들은 거기 뭐 괴물이나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공포 영화보다도 더 끔찍했다라고 표현을 하죠. 그래서 그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가스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게 시작됐다. 그러니까 심리학 용어가 아니었어요. 그 문학 작품,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렇죠. 따온 그 현상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심리학 용어로 굳어진 거네요. 꽤 많은 사이코패스 같은 용어들도 소시오패스 같은 용어들도 심리학에서 먼저 등장하고 대중이 사용했다기보단 대중이 어떤 계기로 그 단어를 선택해서 심리학자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오히려 그런 방향들의 언어죠. 요새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워낙 이제 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친구끼리도 야, 너 뭐 가스라이팅 하지 마. 야, 나 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. 뭐 이렇게 농담 삼아도 맞아요.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? 뭐 이제 이도성 기자님이 이제 이가혁 앵커께서 자꾸 저 형이 나 가스라이팅해요. 이거는 이제 친밀하다라는 얘기죠. 네. 왜냐하면 친밀하니까 비슷한 얘기나 같은 얘기를 자주 할 수 있죠. 예. 그래서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건데,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정말로 왜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경우는 확실한 건 있죠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로서 얻을 게 무엇인가 그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 예. 그 가스라이팅인데 예를 들면은 특히 남편이 부인에게 끊임없이 뭐 반대 방향도 가능하지만 네. 끊임없이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능력을 평가절하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느냐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거를 텍사스 대학의 그 데이빗 버스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게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죠. 그 사람이 날 떠날까 두려운 거죠. 사실은 그 남편이 네. 아내가 날 떠날까 봐 네. 두려운 마음에. 심지어는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합니다. 아내에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남자들의 가장 못나고 왜곡된 형태의 집요한 말이 예. 당신은 못생겼어.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어. 밖에 나가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.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뭘 지향하냐면 그러니까 나가지 마. 네, 나가지 마를 근데 얘기하지 않고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이 계속 그 앞에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. 아이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가지만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형태의 말들이 가스라이팅이 많죠. 그럼 결국에는 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중에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렇죠. 네. 네. 이루려고. 잘못된 좀 불건강한 사랑 집착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는 의도. 집착은 당연히 들어가고요. 예. 이별이나 아니면은 사람이 언젠가는 헤어지거든요. 헤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별이라고 하는 걸 네가 나를 떠나가? 라고 하는 아주 이걸 자존심을 건드리는 신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심지어는 그래서 놔줘야 서로 행복한데도 이 관계를 이제 끝내야 서로 행복한데도 자기한테도 피해가 가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는 약간은 자기 피해도 감수하는 그런 가스라이팅도 자주 보이죠. 요새 이제 뭐 이렇게 가벼운 조언이나 뭐 잔소리도 사실 하기 힘들어지는 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뭐 당한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 네. 그런 조언, 가벼운 잔소리도 가스라이팅일 수가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네네. 여기서
내가 가스라이팅이라고 상대방이 오해할까 봐 아무런 조언을 못 하겠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그럴 거면은 뭐 애당초 뭐 자동차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동차를 없애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.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. 이건 내 생각이야. 이걸 분명히 하시고 하시면 되죠. 아하. 저는 저한테 굉장히 세게 얘기한 선배가 있었어요.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너는 왜 이렇게 네 말만 맞다고 생각을 하냐고. 근데 내가 주로 이런 상황에서 너를 봤기 때문이라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른 선배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. 아.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센 말이지만 예. 가스라이팅이 아니죠. 아. 네, 네.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준 거니까. 그렇죠. 네. 고집을 계속 피운다기보다는 그런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해라고 계속 집요하게 암시를 해요.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 가스라이팅의 원인이 된 사건 관련 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, 요즘. 그런 거 보면 친한 직장 동료나 뭐 연인, 그리고 부부, 가까운 사람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근데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나요? 요즘은 얼마든지 가능하죠. 왜냐하면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에 네. 그 가깝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지역, 그다음에 뭐 학교 혹은 같은 성씨 이렇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연, 혈연, 지연처럼 물리적으로 근접성이 높아야 가능한 그런 것들이 가까운 관계였죠. 네. 근데 지금은 가깝다라는 게 그런 물리적인 것에 거의 구애를 받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왜 뭐 위스콘신에 사는 사람이 뉴욕에 사는 사람에게 의해서 온라인으로 가스라이팅 당했다. 예, 뭐 이런 얘기도 온라인 많잖아요. 가스라이팅. 그렇죠. 네. 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서로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메신저가 수많은 대중에게 가스라이팅하는 것도 아하. 가능하죠. 네. 그러니까 괴벨스 같은 사람의 2차 세계대전 때 그 괴벨스 같은 사람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니까 나는 끊임없이 디지털 디바이스로 그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로 그 사람을 보면 심지어는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도 네.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할 수 있겠네. 허위 뉴스나 이런 것도 어떻게 그럼요. 보면 그럼요. 가스라이팅의 일종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. 네, 네. 모든 요소를 다 갖췄죠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당하는 사람을 이제 좀 보면 그냥 생각하기엔 뭐 나약하거나 이런 사람만 많이 당할 거다라고 편견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뭐 범죄를 봐도 정말 뭐 똑똑하고 뭐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이랬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는데, 그러니까 누구나 속절없이 당하는 게 가스라이팅인 건가요? 사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제일 가스라이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? 매력적인 사람이죠. 예.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, 성실한 사람, 아, 그렇죠? 그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장점이 많은 사람이죠. 그런데 이런 모든 장점이 있는데 딱 하나가 없어야죠. 자존감이 없어야죠. 자존감이 높으면 가스라이팅을 그렇죠. 잘 당하지 않겠네요, 확실히. 일단은 그 메시지 자체에도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.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존성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나요. 아하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확률적으로 그 가스라이팅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죠. 나 스스로가 단단해야 되네요. 그러네요. 근데 이 남의 말에 좀 잘 혹하는 팔랑귀라고 소위 이야기를 많이 하죠. 귀가 얇다고도 표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가스라이팅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뭐 저도 전형적인 팔랑귀입니다. 저도 그렇거든요. 네네네. 저는 이제 앞 코너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저도 막 팔랑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남의 말에 잘 호기심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 네. 포함될 수 있는데요. 중요한 건 느슨하면서도 다양하게 사람을 만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팔랑귀든 아니든 그러니까 A 주식 사라? 팔랑귀처럼 듣고 근데 A 주식 사지 말라는 얘기도 있네? 이런 얘기도 있네? 라고 하면서 자기가 평균적으로 느슨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네. 마음속에서 평균적인 확률 모형이 생겨요. 평균적인 확률 모형. 이거는 사야 되는 게 10점 만점에 6.4 아닐까?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니까요. 모든 거에 팔랑귀니까 네, 그걸 네, 이제 네. 우선순위를 네, 정하게 네, 되는 네, 거군요. 그러니까 한 번에 팔랑귀로 내가 피해받았다 그럼 늘 귀 닫고 살 거야.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죠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한 번의 비극이나 한 번의 안 좋은 사소한 거라도 안 좋은 걸 만났을 때 다음엔 앞으로 그런가 그걸 절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몇 번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한테 어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
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은 행동을 해도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인 거예요. 예예예. 내 생각 때문에 내가 그래요. 결국 판단을 네네. 내린 거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라고 하는 좀 더 정교한 생각을 하게 되죠. 제일 중요해요. 다양하게 사람 만나는 거.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라. 그래서 뭐 견문을 넓히고 이런 게 중요한 거군요. 그럼요. 네네.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질문이 이제 핵심 질문일 것 같은데요.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좀 어떻게 자가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? 이게 너무 중요해요. 지난 1년 혹은 지난 2년에 비해서 내가 유난히 사람을 좁게 만난다. 이게 가장 중요하죠. 왜냐하면 모든 가스라이팅의 특징은 내 말만 들어거든요. 그러면 내 말만 듣게 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전략, 반드시 해야 되는 전략은 나 외에 만나지 마라가 되겠죠. 네.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다 종합해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결론이거든요. 내가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좁게 만나고 이 사람만 만난다. 예, 그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십니다. 그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것도 좀 왜냐하면 짧게.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다고 맞아요. 하셨으니까. 네, 네. 그럼 스스로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? 항상 그러니까 내 얘기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이야.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.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. 받아들이는 건 네 몫이야. 네네. 너무 그리고 이건 일반화하지 나의 말고. 생각이야. 나의 생각이야.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김경희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과 가스라이팅 얘기해 보았는데요. 날씨 듣고요. 곧바로 JTBC 뉴스 유튜브에서 이어지는 산클 2교시에서 김 교수님과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궁금증 더 풀어보겠습니다. 궁금증이 더 생겼어요. 네, 저도요. 여쭤볼 게 저도요. 많습니다. 교수님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